반갑습니다. 와룡봉추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트럼프와 국제사회의 어떤 질서 변화, 그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미중 무역 협상 관련돼 있는 부분도 어느 정도 약간 언급이 있었었죠. 오늘은 미중 무역 협상을 좀 진단을 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볼 예정인데요. 기본적으로 미중 무역 분쟁의 원인과 그 상황들에 대한 진단, 그리고 향후 어떻게 될 것인지, 향후 전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좀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제가 아마 무료방이나 아니면 VIP방에서는 어느 정도 윤곽 정도는 조금씩은 말씀을 아마 드렸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중 무역 협상의 그러니까 미중 무역 분쟁의 근본적인 원인부터 한번 보죠. 일단 이게 시작된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트럼프의 말이 틀렸다라고만 얘기할 수는 없기는 합니다. 미국 우선주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미국이 그동안 원체 많은 대외 무역에서의 손해를 보고 있었던 건 사실이기 때문에 물론 그 손해를 본다고 해서 대신 그 대가로 미국은 전 세계에 어떤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그것과 이게 큰형님 리더십이라고 제가 지난번에 표현을 했던 그 두 가지가 좀 이렇게 상쇄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트럼프는 자신들이 갖고 있는 그 큰형님 리더십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손해도 보지 않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지금 트럼프의 생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일단 근본적인 원인은 미국 우선주의, 보호무역. 이 보호무역과 함께 중국을 견제하고자 하는 수단, 이건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최근 지금 미중 무역 분쟁이 격화되고 있으면서 작년부터죠. 글로벌 경기가 계속해서 둔화되고 있다. 이런 얘기들 되게 많이 하고 있고, 시장이 굉장히 안 좋을 것이다. 이제 글로벌 경기가 굉장히 안 좋을 것이다. 더 이상, 한, 기업들이 보통 몇 년을 내다보고 경영을 하게 되고, 최소한 1년 이상은 내다보고 경영을 하게 되는데, 요즘에는 트럼프의 이 변덕 때문에 하루하루 이 예상도 어렵다. 그래서 이제 경기를 예상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미국의 이 우선주의 정책 때문에, 미국 우선주의 정책 때문에, 보호무역 때문에 세계 경기가 계속해서 둔화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그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한다면 역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입니다. 이 지금 제가 사자와 여우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마키아벨리가 군주론에서 표현했던 방식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어제 오늘을 보면서 그전에도 제가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만은 어제 오늘을 보면서 너무 전형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마키아벨리가 이탈리아 통일을 위해 가지고 그 글을 쓴 거이긴 했지만 거기서 지금 얘기했던 부분에서의 요것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보게 되면 군주는 최고 책임자겠죠. 군주는 사자와 같은 용맹함과 여우와 같은 교활함이 있어야 한다. 용맹함 뭡니까 이거? 내가 강하다라고 판단이 들었을 때는 밀어붙일 수 있는 힘이겠죠. 여우와 같은 교활함, 이건 뭘까요? 사자나 호랑이를, 사자나 호랑이보다 힘은 약하지만 그들을 꼬셔서 어떻게든 자기가 원하는 걸 얻어내려고 하는. 그러면서 또 했던 말이 뭐가 있었냐면, 군주는 덕이 있는 것처럼 보여야 하며 철저하게 그는 표리부동해야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어제 오늘의 트럼프의 모습을 보시면 이것과 좀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지 않나요? 지금까지 미국은 중국을 강력하게 밀어붙였죠. 자신들이 확실히 유리하니까 기축통화이기도 하고 세계 1위이기도 하고 현재 얘는 어른인 상태고 이 중국은 한 고등학생쯤 된다라고 본다고 한다면 아직 더 크기 전에 확 밟아버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이때까지의 상황은 미국이 원체 유리한 경제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밀어붙이고 중국이 그걸 계속해서 허겁지겁 방어하는 형태였습니다. 이때까지 이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죠. 그랬는데 요번에
지난 금요일이었죠. 중국이 750억 달러의 반격을 했습니다. 관세에 반격을 했습니다. 여기에 뭐 자동차 관세, 자동차 부품 쪽에서의 관세 이런 것까지 쳐서 반격을 했습니다. 근데 이걸 지금 계속 공격을 하면서 미국 경제가 어떻게 됐느냐? 지금까지 트럼프의 생각은 나만 아니면 되었죠. 미국은 이때까지 뭐 나홀로 호황이었으니까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되든 간에. 근데 지금 현재 제가 지난 시간에 신자유주의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지금 사회는 어느 한 국가가 나홀로 존재하기 어렵다라는 쪽에 그 의미를 설명을 한번 드렸어요. 이제 세계 각국은 다 연결이 돼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를 뭐 이 얘기까지 하면 좀 얘기가 길어질 텐데 지금 브라질 같은 경우도 보면 극단적인 우파가 지금 정권을 잡았는데 이 극단적인 우파가 정권을 잡으면서 브라질의 경제 발전을 위해 가지고 지금 뭐 셀바스를 지금 그 불을 낸 거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대응하니 어쩌느니 셀바스 문제를 가지고 이 문제가 미중 무역 문제까지 연결이 돼 있거든요. 셀바스가 불타고 있는데 이걸 놔두고 있다. 왜 놔두느냐? 이 셀바스의 일부 지역을 계속해서 개발을 해서 이 지역을 목장 같은 걸로 만들고 있죠. 목장, 목축업을 할 수 있는 목축업을 할 수 있는 목장 그리고 콩을 생산해낼 수 있는 왜? 이 소가 먹을 수 있는 최고의 식량이 콩이니까 요걸 먹을 수 있는 요걸 지금 키우고자 하고 있는 건데 미국이 지금 이 뭡니까 중국으로부터 이 콩 수출을 지금 못하고 있죠. 제대로 못하고 있다 보니까 그걸 지금 브라질이 받고 있어요. 그걸 지금 브라질이 받고 있는데 그걸 브라질이 받는다는 얘기는 이 부분과도 관련이 있겠죠. 지금 셀바스의 불난 거 자체가 미중 무역 분쟁과도 연결이 돼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본다고 한다면 지금의 사회는 어느 한 나라의 경제 국내 문제로만 끝날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더구나 그게 세계 1위인 미국의 문제라고 한다면 세계 2위인 중국과 관련된 문제라고 한다면 더더욱 커진다는 거죠. 따라서 미국이 중국을 계속해서 압박을 하면서 중국의 경제가 둔화되기 시작하니까 글로벌 경기, 그러니까 유럽 쪽의 경기, 아시아 지역의 경기 모두 다 내려앉겠죠. 유럽, 아시아 모두 다 내려앉습니다. 아메리카 마찬가지, 남아메리카 마찬가지겠죠. 다 내려앉습니다. 미국은 처음에는 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 1년 이상의 시간이 지났죠. 1년 이상의 시간이 지나기 시작을 하면서 미국 자체의 국내 경기에도 영향을 주기 시작을 합니다. 미국 대선은 1년 한 3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때까지 트럼프는 계속해서 미국의 경제는 굳건하다, 뭐 튼튼하다,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경제 지표들 하나씩 하나씩 어제 나온 건 물론 조금 괜찮은 부분들도 좀 있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지금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뭐 아래 공포네 어쩌네 뭐 이런 얘기들까지 있었는데 그 모든 부분들을 생각을 해본다고 한다면 일단 미국이 이 트럼프가 질러놓은 이 미중 무역 분쟁에서의 결과물로 귀결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트럼프의 행보의 초점은 내년 11월 대선일 텐데 진행되는 상황을 잠깐 한번 뭐 보고 제가 추가적인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잠깐 지우고 갈게요. 자, 미중 무역 협상에서 지난주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난주 중국의 무역 보복으로 인해서 트럼프가 추가 보복 조치를 발표를 했죠. 일단 홧김에 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번에 3천억 달러 그러니까 지금 뭐 2,500억 달러 기존에 물린 거에 관세를 더 올리겠다. 30%까지 올리겠다. 그 다음에 뭐 남아있는 지금 3천억 달러 중에서 일단 1,000억 달러에 대해서만 먼저 하는데 이것도 관세를 올리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바로 그 발표가 나온 직후 미국 국내에서도 미국 기업들이나 핵심 지지층이었던 농민들에게 직격탄이 온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굉장한 불만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굉장히 의외였다라고 본인은 아마 생각을 했을 거예요. 결국
이틀 만에 양보 제스처가 나왔어요. 그게 어제죠. 근데 어제도 양보 제스처가 나왔는데 저는 지금 양보 제스처라고 지금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트럼프는 뭐라고 표현을 했습니까? 어제 중국으로부터 2통의 전화가 왔다. 2번의 전화가 왔다. 이제 좀 제발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했는데 오늘 아침에 중국 쪽에서 발표를 했죠. 어느 중국하고 통화했니? 우리는 그렇게 그런 얘기 한 적 없는데 그런 통화 한 적이 없는데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해서 기자들이 다시 또 트럼프에게 물었죠. 그런 얘기 한 적 없다 그러던데? 라고 얘기하니까 트럼프가 뭐라 그랬나요? sorry, 내 이 협상 방식이야. 그게 내 협상 방식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 발짝 물러난 부분인데 지금 중요한 부분은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이거에 있습니다. 이거에 지금까지 강경하게 나갈 수 있었던 트럼프의 이 모습들은 민주당까지도 중국 견제론에 가세를 하면서 미국 전체 여론의 등을 업은 바 있습니다. 거기에 영향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과도하게 진행되고 예상 밖의 형태까지 계속해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당장은 미국에 전혀 큰 피해가 없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실제로는 미국 기업들에게 또는 미국 소비자들에게 또는 미국 농민들에게 모두 그 손해가 전가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때 트럼프의 실수 중에 하나는 이걸 하려고 했었으면 한 1년 안에 끝내고 한 2년 쉬었다가 2년 정도 잘 지냈다가 금년쯤 다시 건드려서 내년쯤 해결을 했으면 아마 큰 문제가 없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문제를 지금 2년, 3년째 계속 끌고 오고 있죠. 이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주변에 있는 뭐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지만 미국 국내에서도 굉장히 피로감이 심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도 계속해서 급진적인 양극단의 행보를 표리부동한 행보를 계속해서 보이다 보니까 이 예상이 힘들다라는 문제와 더불어 실질적으로 미국 자국민들에게도 손해가 돌아가는구나라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거죠. 기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러니까 이렇게 되면 앞으로 트럼프의 이 강경책은 점점 힘을 잃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이 지금까지 이제 계속해서 의도 터지면서 방어만 했는데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를 했었을 때 그냥 못 이긴 척하고 받아줄 것이냐 아니면 네가 지금까지 우리나라 그렇게 엿을 먹였지 너도 한번 엿 먹어봐 라고 얘기하면서 오히려 시간을 더 끌 것이냐 이 부분은 중국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렇게 되면 앞으로는 트럼프는 힘이 상당히 많이 약화되는 형태가 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거 한번 볼까요? 최근에 트럼프가 계속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미국 경제는 굉장히 좋아. 미국 경제는 글로벌 경제보다 매우 좋아. 라고 얘기하면서 금리를 인하지 않는 파월, 네가 나쁜 놈이야. 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이거 사실 뭐 트럼프가 모를 리가 없습니다. 없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단기적으로는 가능한 부분일 수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주장을 할 수도 있었겠지만 이걸 계속해서 끌고 온다는 것 자체는 트럼프가 자가당착에 빠질 수밖에 없는 창과 방패죠. 절대로 양립할 수 없는 이런 부분의 모순을 보여준 거라고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불안정성을 유도하는 거죠. 지금 이 금리 인하를 하라고. 자, 근데 왜 이 트럼프가 주장하고 있는 미국 경제는 좋아 지금 잘 돌아가 근데 금리 인하를 해야 돼 이 얘기가 왜 모순이 되느냐 상대적으로 가장 좋은 경제를 지니고 있는 게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경제를 지니고 있는 게 미국이 맞죠. 지금 현재까지는. 미국이니까 미국이 가장 지금 경제가 좋으니까 당연히 미국의 위상이 높아질 것이고 달러화는 강세로 돌아설 수밖에 없습니다. 달러화가 강세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경제가 잘 돌아가면 이거 전에도 아마 제가 블로그나 이런 데서 이제 강의를 해드리면서 설명을 한번 해드렸지 싶은데 경제가 잘 돌아간다. 이게 뭐를 의미할까요? 경제가 잘 돌아간다는 건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장 24시간 돌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공장 24시간 돌아간다고 생각을 하면 생산량이 굉장히 많아지겠죠. 그리고 이거 일하는 사람들, 24시간 일하는 사람들의 월급도 늘어나게 됩니다. 월급이 늘어나게 되고 생산량이 늘어나게 되고 벌어들이는 수익이 늘어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 자녀분들한테 술 한잔 먹고 기분 좋아서 술 한잔 먹고 들어와서 야야 여기 앉아봐라. 아빠가 어릴 때는 어쩌고 저쩌고 애는 듣기 싫어 미치겠는데요. 아빠는 했던 얘기 계속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막 하다가 아들이 막 이제 도저히 못 참을 지경쯤 되면 아빠가 신사임당 한번 딱 찔러주죠. 그러면서 아이고 우리 이쁜 딸 이쁜 아들 열심히 해 한마디 해주면 아들이나 딸은 그 신사임당을 받고 지금까지 아빠 얘기를 들어줬던 거를 상쇄하면서 주말에 가서 그 주 주말에 시내에 가서 그걸 톡 털어놓고 오겠죠. 이 신사임당이 시중에 풀리게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시중에 풀린다라는 얘기는 조금 무식한 말로 얘기를 하면 통화량이 늘어난다는 걸 얘기하죠. 통화량이 늘어난다는 건 결국 뭐를 얘기하느냐? 통화량이 늘어난다는 건 화폐 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화폐 가치는 자국 내의 화폐 가치를 얘기하는 거지 국제사회에서의 화폐 가치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국제사회에서는 경기가 아주 좋기 때문에 달러의 가치는 굉장히 올라가죠. 강해지겠죠. 예, 화폐 가치가 국내에서는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저축 안 하게 되고 일명 얘기하는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발생을 하게 되는 상태인데 이럴 경우에는 시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제대로 이 부분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느냐?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가 통화량이 너무 많아서 문제이기 때문에 화폐가 너무 많이 풀려 있어서 문제이기 때문에 이 화폐를 정부가 좀 가지고 끌고 들어와야 되겠죠. 갖고 와야 됩니다. 통화량을 축소시켜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금리를 올려야 됩니다. 금리를 올리게 되면 안 빌려가고 저축 많이 할 테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보세요. 결국 그렇다면 경제가 잘 돌아가면 금리를 인상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는 거죠. 근데 지금 트럼프가 하고 있는 건 뭐예요? 경제가 가장 좋은데, 굉장히 좋은데, 야, 파월, 너 왜 금리 인하 안 해? 이런 말도 안 되는 지금 택도 없는 소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경기 부진의 대응책, 그러니까 이 금리 인하라는 건 경기 부진에 대한 대응책인데, 이거 왜 안 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만들려면 이 금리를 인하시키려면 결국은 시장을 불확실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불안정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왜 트럼프는 금리를 계속해서 인하를 하려고 하겠느냐라는 건데 잠깐 쉬었다 오겠습니다.